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첫 출발점이 동일 소유자성이었죠. 그래서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랬고 여기에 지금 환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환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달라진 경우에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동일하다가 달라진 것만 핵심 요건이 아니라 철거특약이 없을 것, 그리고 또 다른 토지 이용권에 관한 약정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사안을 보면은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해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 약정에 따른 거고요.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됐고요.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으나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기가 말소되니까 건물에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우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갑한테 토지를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여기가 등기를 격려를 했으니까 요 을이 소유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지금 갑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보면은 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소돼가지고 갑한테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니까 실제로 이 토지는 지금 누구 겁니까? 갑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지금 갑, 을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건물을 지었지만 얘가 원인 무효라면 이 토지는 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갑 토지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보시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아서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였다. 그러면 을이 아니라 갑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정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다. 그러한 사정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라도 철거 방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등기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례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우리 판례 사안 중에서 건축 중인 사건이 건축 중.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건물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독립된 건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라든지 외형 그게 예상 가능을 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경락이 돼가지고요. 매각이 될 무렵에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판례가 그 건물 아직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인 소유와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단독저당입니다. 토지 단독저당.
그렇게 되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지금 있고 설정 당시에 이 토지에다만 지금 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100억 빌려주지 않고 70억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축조를 했다.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을 했죠. 근데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안 되는 것은 공철신이 안 되는 겁니다. 공철신이. 그런데 이것은 단철신이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때 은행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면 되니까 은행 쪽에서는 100억을 다 안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서 은행이 피해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 건물은 목적 건물이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은 견고한 건물이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구 건물인 목적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옳게 되어 있는 것은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옳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잘못됐고, 리을 잘못된, 네, 그러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음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았고, 다음 이제 공철신 사례, 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공철신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철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성립된다. 그래서 공철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공철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저당 잡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저당도 잡았습니다. 토지저당도 잡았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면 갑저당권. 그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했는데 저당권이 2개였는데 은행의 저당권 하나는 건물이 철거가 되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1개만 남게 있기 때문에 은행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요.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 만약 이게 둘 다 1순위였다.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일한 순위로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은행 쪽에서는 여전히 저당권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건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공철신 사례에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우리 시험에서는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신축 건물을 제3자가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공철신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지상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2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철거돼 버리면 은행의 저당권 하나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인정될 수도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은 뭐냐? 은행이 피해보는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행의 저당권이 여전히 2개가 된다. 그래서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면 이때는 은행이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예. 그래서 정답 질문은 여기에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이 판례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